예. 예, 예, 예. 계속 그리고 들어보 예, 예. 우리가 그 기업 예.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해야 예. 되겠는데 예, 예. 뭐 제가 그 표현을 했지만 기업이 살아서 숨쉬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대한민국이. 예, 대한민국이. 근데 아까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규제에 대해서 항상 공무원이 갑이고 기업인들은 을이고. 예.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착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된 프레임 하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들이 예, 예. 그 지적을 예. 그런 프레임 하에서 20, 30년을 살아오니까 예. 저는 그 보수 쪽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 보수가 시장 자본주의를 하겠다는 보수야. 이게 완전히 그렇죠. 뭐 짬뽕에서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금 참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뭐 규제 입법 같은 게 보면 그 선명하게 예를 들면 정책적 구분이 뭐 여야가 잘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나오는 것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기업 자본 이제 자본주의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기업 자본주의잖아요. 앙트로프레니어십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에 따라서 그 민간이 자율과 창의하여서 경제를 견인하는 그게 바로 시장 자본주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기업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한국이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고 대기업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숫자가 대기업 숫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의 대기업 숫자가 적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하고 달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숫자가 작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OECD 통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그 절대적으로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250인 이상. 그러니까 OECD에서는 대기업의 기준이 2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뭐 대기업으로 일단 사람 수로 분류를 해요. 사람 수로.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이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250인 이상 아니 OECD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50 상시근로자 250. 그래서 상시근로자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숫자를 절대 숫자로 비교하면은 한국이 밑바닥에서 한 두세 번째 들어가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야, 경제 규모가 한국하고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 이런 나라가 다른데 어떻게 그냥 숫자만 갖고 비교를 하냐. 그래서 제가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비중과 대기업의 비중을 그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그 경제 규모라는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했더니 역시 그래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대기업 비중이 그 그리스하고 이태리를 제외하면은 제일 낮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참작하더라도 한국이 아주 그 대기업 숫자가 너무 적은 나라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기업을 키우는 일이에요. 대기업을 키워야지 대기업이 그 고용 창출 그러니까 250인 이상 고용 사업자가 매출을 10% 늘렸어. 그러면은 확 오르겠네요. 그러면 매출 10%에서 매출 는 만큼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하면은 25명을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50인 사업장에 매출 10% 늘리면은 5명 뽑잖아요. 그러면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저희들의 주장이죠. 보통 또 기업 보면 제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좀 사업이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필해서 소비자들이 그 하는 사업에 말하자면 그 구매를 해줌으로써 그 사업을 키워주면 그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일정 이상 커졌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받았다고 증거죠. 볼 수 있거죠. 근데 그게 이제 숫자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결국은 중소기업에 머물려고 해서 그렇다. 뭐 너무 그 중소기업 보호해주고 또 올라가면 뭐 규제가 많아져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말씀도 있고. 두 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개 다. 두 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세계에 없는 규제가 한국에 있어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기업 집단 규제입니다. 기업 집단 규제. 기업 집단 규제. 기업 집단 규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그룹 총수를 지정하고 쿠팡의 대표가 총수를 지정을 맞아. 정말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됐죠. 근데 외국인이라서 총수를 지정을 못해. 글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한국 기업인만 팔을 옥죄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렇게 대기업 집단 규제가 세다 보니까 자산 10조 원 이상인가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 기업 집단으로 들어갔는데 10조로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산 10조의 허들에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려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쪼개고. 의도적으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부가 생긴 지가 뭐 거의 20년이 넘어, 20년 넘죠. 근데 중소기업부가 하는 일을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아니,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한테 돈 주라고 있는 중소기업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소기업부의 R&R, 우리가 뭐 Roles and Responsibility. R&R이 뭐냐? 중소기업부의 R&R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건 중소기업 자금을 갖고 나눠주는 재미에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부다. 그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저 성과 지표를 중소기업부, 요새 벤처 이름도 같이 달렸는데 그걸 갖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더 키웠느냐 이걸로 잡으면 확실하게 성과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50인 이상 대기업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대기업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는 300명이니까 3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시켰느냐.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꿔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업들이 성장한다는 것, 더 매출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서 더 많이 산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야 크니까 그리고 그만큼 성장을 하게 시켰으니까 중소기업부가. 근데 그런 걸 저는 그런 제안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누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좀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좋은 제안 같은데. 저도 뭐 다른 분의 그 생각을 옮긴 게 아니고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그러니까 좋은 제안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저는 산업부하고 중소기업 벤처부를 저렇게 놔둘 것이냐. 그것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산업정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하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부가 저게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산업 전략은 짤 수가 있어요. 정부가. 그런 산업을 일으키는 거는 민간이죠. 그래서 산업부가 지금 에너지하고 산업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는 별도로 독립시키고, 차라리 에너지는 독립시키고, 그러니까 산업 정책과 기업 정책을 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그런 인더스트리얼 스트래티지 앤 엔터프라이즈 그 정도. 그런 부서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한 48% 정도 되고
고용이 20% 예.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대기업한테 무조건 고용을 늘려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고용 비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고용을 늘리는 것도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중견 그룹은 대기업으로 크고 키움으로서 늘려라. 중소기업은 중견 기업으로 키우고 그런 식의 그 사다리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